여러분은 주성치형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웃긴 표정? 수다스러운 연기? 하류 인생들에 비해? 저는 주성치 영화 특유의 로맨스가 생각이 나네요. 주성치가 감독한 영화나 시나리오상 많은 관여를 했던 작품들 중 꽤 많은 작품들의 여주인공이 독특한 공통점을 가진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널리 알려진 주성치 영화 중에서 주인공들의 상대역이 가진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서유기 월광모압, 선리기현, 식신, 희극지왕, 소림축구, 쿵푸엇을 서유악마편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첫 번째 특징은 여주인공들이 주성치를 무시하거나 변변찮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주성치는 그의 작품에서 항상 하류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죠. 성공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못하거나 자신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처음엔 주성치를 만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때리기까지 하네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변변찮게 여기던 주성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건 아니건 주성치는 그에 상관없이 여주인공들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그닥 없습니다. 여성이라기보다는 그저 보통 사람이나 친구를 대하듯이 하죠. 이런 주성치의 태도는 상대방의 지위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성치 영화의 여주인공들은 정말 우연치 않게 주성치에게 운명을 느끼거나 사랑에 빠져버려요. 선리기현에서 주인은 그녀의 보검을 빼들었기 때문에 주성치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희극지왕의 장백지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지만 주성치는 그녀를 연기를 배우는 학생으로 대하며 존중합니다. 영화 내에서도 장백지에게 막말 안 하고 신사적으로 대하는 건 주성치뿐이에요. 소림축구는 어떨까요? 그녀는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자존감이 약한 모습을 보이죠. 아무도 그녀가 만드는 만두에 훌륭함을 캐치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주성치는 이걸 알아봅니다. 그녀가 뛰어난 쿵푸 실력으로 만들어낸 만두에 진심으로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여성에 대한 호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에도 자상하게 대해주는 주성치에게 그녀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희극지왕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초라한 연극을 보러 와준 장백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포옹을 하는 주성치. 장백지는 이러한 그의 태도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소림축구에서는 자신을 소중히 하지 않는 조미에게 백화점 구경을 시켜주죠. 더 특이한 경우는 쿵푸어슬인데, 당시 어린아이였던 황성희는 청각장애인이라 괴롭힘을 당했는데 주성치가 나서고 호되게 얻어 터지죠. 주성치는 그녀라서 도운 게 아니라 사람이 맞는 걸 볼 수 없어서 도와준 건데, 그녀에겐 주성치를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이렇게 사랑을 느낀 그녀들은 망설임 없이 직진합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이런 그녀들의 태도는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느껴질 정도죠. 호응한 김에 엉뚱한 상황에서 볼에 뽀뽀를 하는 망문이. 주성치에게 잘 보이려고 한껏 꾸미고 그를 유혹하는데요. 이건 소림축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기도 했었죠. 입술에 크림을 발라주겠다는 핑계로 키스를 하는 장백지. 대놓고 하늘이 정한 사랑이라며 부인을 버리고 자신에게 와달라는 선리기현의 주인.
연극까지 꾸며가며 자신과 합방을 하자는 서기. 너무 서툴러서 마치 어린아이 장난 같기도 한데요. 이들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 마치 누군가에게 사랑을 처음 느낀 사람처럼 자존심이나 다음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녀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니까요. 문제는 주성치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녀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리기현에서는 이미 혼인을 약속한 망문이 때문에, 희극지왕에서는 너무나도 심한 가난 때문에, 서유악마편에서는 불자의 길을 걷기로 한 것 때문에, 식신과 소림축구에서는 그녀를 친구로만 생각하고 여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때문에, 심지어 쿵푸허슬에서는 쓰레기 같은 자신이 싫어서 심한 말을 하면서 떠나버리기까지 해요.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주성치는 상대방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줘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직선적으로 고백해온 그녀들인 만큼 주성치의 거절은 그녀들에게 굉장한 아픔입니다. 마치 첫사랑에 실현한 아이처럼 그들은 좌절하고 슬퍼해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이유는 이들의 사랑이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첫사랑의 아픔과 닮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혼자 사랑을 키워갈 때 주성치는 그 사랑의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죠.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해서 거절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랐던 거죠. 소림축구에서는 눈물 때문에 짜게 만들어진 만두를 먹고 나서, 식신에서는 자신을 위해 희생한 망문이가 남긴 하트 메모를 보고 그녀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사실 자신도 몰랐지만 자신을 위해 과감하게 다가오진 그녀들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녀들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여주인공과 멀어진 주성치는 둘 중 하나의 상황을 맞게 되죠. 그녀가 다시 한번 돌아와 주거나 혹은 다신 돌아올 수 없게 되기도 하죠. 희극지왕과 소림축구가 전자이고 서유기 선리기현, 서유악마편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돌아오던 돌아오지 않건 주성치는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각성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죠. 사실 영화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여주인공들의 성격과 행동 패턴이 어떤 일정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주인공들의 특징을 한 사람으로 합쳐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성치는 친구로만 대했던 어떤 여자가 있었고,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때로는 그녀의 보석 같은 부분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은 주성치에게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주성치는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후에 그녀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다시 그녀가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아마 주성치가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패턴을 보인 거라면 아마도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죠. 다시 돌아온 것은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식신에서 죽은 줄 알았던 망문이가 돌아온 것, 소림축구에서 떠났던 조미가 돌아와서 소림축구팀을 구한 것, 희극지왕에서 성공한 주성치를 우연히 만나 나 먹여 살려줄 거냐고 묻는 장백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주성치의 판타지인 것이죠. 어쩌면 그는 영화를 통해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영화는 코미디와 액션 장르로 분류하지만 저는 그를 통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만들어준 사랑, 그게 주성치 영화의 본질인 것이죠. 지금까지 흰까마귀였습니다.